박정희 전두환 정권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칼질을 했습니다. 그나마 박정희 전두환은 경제는 잘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경제까지 못하면 최악이고 연산군 시대입니다. 현 정부의 미래가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가깝겠습니까? 연산군 시대에 가깝겠습니까? 아니면 유능한 정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나 국무위원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결과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한 총리께서 윤석열 정부 내내 총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시 총리 청문회를 통과할 후보를 찾기가 어려울 거고 그 청문회를 뒷받침해줄 과반수 의석을 갖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권 내에서 국정 경험이 제일 많으신 분이니까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는 국민의 생명을 못 지킨 행안부 장관을 탄핵했습니다. 벌써 파면됐어야 정상인데 국정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제1야당으로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야당이 의회의 다수기 때문에 탄핵 결의는 했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최종 결정은 헌재가 하고 특검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무당을 믿으면서 교회에 표 들어가는 것이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듯이 김대중 노무현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박정희 전두환보다 못한 폭정을 한다면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 부탁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지켜주십시오. 저희도 부족하지만 심기일전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유능합니까?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난방비 고지서가 폭탄이라는 국민 정서를 이해하십니까? 상당히 증가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의 난방비 인상은 윤석열 정부에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난방을 써도 고지서 폭탄이 날라올 것은 작년 10월에 이미 예고된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예측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난방비가 외국보다 싸기 때문에 가격도 올리고 소비도 줄이는 게 좋다. 이게 정부 생각이죠? 그러나 동시에 사회적 약자는 적절하게 보호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이후에 국민들께 그런 말씀을 충분히 전달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떤? 지난 10월 이후에 그런 생각을 국민들께 충분히 전달하셨습니까? 그 산업부 장관이 아마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에너지 값이 오르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한국전력 가스공사도 어려워지고 있고 따라서 가격 조정 같은 것이 뭐 불가피하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얘기했는데 그거를 못 알아먹은 국민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난방비로 난리가 나고 나서 정부가 취약계층 대책을 냈죠? 일단 예산에서 있었던 거를 가지고 조치를 발동을 했고요. 그 후에 추가적으로 더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대상도 늘리고 조금 두텁게 지원하고 그리고 특히 사각지대를 없애는 그러한 조치를 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요금 폭탄은 어차피 예견된 건데 취약계층 대책은 그때 미리 만드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정부의 방침은 전체적인 재정 사정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재정의 건전성과 약자의 보호를 조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폭탄을 맞았는데 최소한 국민 70% 정도는 난방비를 지원하는 게 맞는 정책 아닙니까? 재정이 충분하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난방비 가격이 낮았던 것을 어제 오늘 아신 건 아니죠? 그동안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언론에도 여러 번 그 해당 에너지 공급 회사들이 정부의 요금을 인상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런 것들이 거부되고 있다는 것이 상당한 언론의 보도가 좀 됐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방비 인상이 전 정부 탓이냐 현 정부 탓이냐 이건 전혀 본질이 아니죠.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월에 가격 인상할 때 오늘의 폭탄 사태는 이미 예고된 겁니다.
근데 지난 3개월 동안 아무런 설명도 안 하고 아무런 대책도 안 하고 취약계층 대책도 미리 안 냈다가 지금 헤매고 있는 게 본질인데요. 유능한 정부인가요? 뭐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이미 추경을 할 때 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도 반영을 했고요. 따라서 거기에 대한 준비는 충분치 않으니까 이번에 또 했겠죠? 물론입니다. 네. 3개월 동안 손 놓고 있다가 본질도 아닌 걸 가지고서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은 이런 건 유능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기만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아니면 치사하다고 봐야 돼요? 에너지 가격의 현재까지 높아진 이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것이 전 정부든 지금 정부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차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 탓하는 거를 5년 내내 계속 하실 생각입니까? 저희는 남 탓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을, 전 정권은 남이 아니라 사실을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하시나 보죠? 생각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잘린 이유가 당대표에 나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결혼하면 대출 탕감하는 헝가리식 해법을 제기해서 그렇습니까? 저는 그거는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님의 결정이었다고 봅니다만 제가 그 안을 잠깐 설명을 들었을 때 이 안은 기존 정부가 하고 있는 것하고 다소 중복도 되고 또 재정에 미치는 부담 같은 것 때문에 충분히 그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결정이 되고 발표가 되어야 하는 그런 과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헝가리식 해법을 얘기한 것은 처음 홍준표 시장인데 나경원이 하면 그렇게 큰 죄가 됩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이러한 그 저출산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 주택의 문제 또 보육의 문제라는 것을 의원님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청년주택, 그 젊은이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는 이 주택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국토부 중심으로 그러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원가를 좀 싼 주택을 공급하고 동시에 그거를 살 사람들에 대한 장기 일종의 모기지 이것도 창설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막대한 재정을 소요하는 이러한 그 정책은 좀 안 맞는다. 그 헝가리 해법 정도를 얘기한 것 같고 저렇게 깨지면 앞으로 자유로운 발상을 하기가 참 여권 내에서 어려울 텐데 현 정부는 파격적인 출산 지원은 포기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것은 다소 중복되는 정책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대통령께서 당내 비주류를 피의자 다루듯 하시는데 박정희 전두환 말고 자기 당 사람들을 이렇게 난폭하게 다뤘던 대통령이 기억나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대통령의 당에 대한 의지라 할까 이런 것들은 다소 언론에서 보도되는 그러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은 당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오히려 대통령을 그런데 게재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지가 난폭함으로 표현됐던 박정희 전두환 두 대통령의 끝이 좋았습니까? 저는 그 두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을 그런 차원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장애인 단체한테 사회적 강자라고 했는데 이게 이 정부의 공통 마인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 시장이 좀 지금 비주류입니까? 저는 만약에 오 시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거는 사회적 약자도 어떤 일반 국민들에게 큰 폐를 안 끼치고 그런 차원에서 오 시장이 말을 잘못한 거다. 본인의 주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뜻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출근길 시위가 시민을 불편하게 한 점도 있지만은 역대 정부가 장애인들에게 했던 약속을 못 지킨 것도 사실인 건 아시죠? 그러나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종교 지도자들도 뵙고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풀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영부인이 외국 소년도 돌보는 나라인데 이 정도 문제도 못 풀어서 어떻게 약자와의 동행 정부라고 하겠습니까? 이 국무회에서 늘 보시니까 오 시장한테도 좀 나무라 주시고요. 총리께서도 의원들이 요청하면 대화하실 거죠? 네, 물론 하겠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칼질을 했습니다. 그나마 박정희 전두환은 경제는 잘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경제까지 못하면 최악이고 연산군 시대입니다. 현 정부의 미래가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가깝겠습니까? 연산군 시대에 가깝겠습니까? 아니면 유능한 정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나 국무위원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결과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한 총리께서 윤석열 정부 내내 총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시 총리 청문회를 통과할 후보를 찾기가 어려울 거고 그 청문회를 뒷받침해줄 과반수 의석을 갖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권 내에서 국정 경험이 제일 많으신 분이니까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는 국민의 생명을 못 지킨 행안부 장관을 탄핵했습니다. 벌써 파면됐어야 정상인데 국정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제1야당으로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야당이 의회의 다수기 때문에 탄핵 결의는 했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최종 결정은 헌재가 하고 특검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무당을 믿으면서 교회에 표 들어가는 것이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듯이 김대중 노무현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박정희 전두환보다 못한 폭정을 한다면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 부탁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지켜주십시오. 저희도 부족하지만 심기일전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